この土地に里人たちがお祭りし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아좌가 이 마을에 머문 것은 사실이었다. 이곳은 지금은 매립되어 공터로 바뀌었지만 바다를 건너온 아좌가 닻을 내린 곳이라 해서 하스포가사키 항구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아좌와 관련된 또 다른 지명은 기탄 곳에 높은 분이 살았다는 뜻이다. 바닷가 작은 마을에 도착한 아좌는 존경을 한몸에 받으며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좌의 이후 행적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쇼토쿠 태자상이 유일하다. 과연 이 마을 주민들의 믿음대로 아좌는 창왕의 아들이 아닌 형제였을까? 분명한 것은 아좌가 외로 건너온 시기는 일본의 추고 천황 때인 597년으로 창왕이 사리를 봉안하고 20년이 지난 후다. 그렇다면 창왕에겐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왕자가 있었다는 얘기다. 삼국사기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사리암 명문 속의 죽은 왕자에 대한 실마리는 위덕왕 8년 신라와의 전투 기록이다. 창왕에게 신라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아버지 성왕의 참혹한 죽음을 불러온 관산성 전투의 참패.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 재기하기 위해선 신라와의 일전은 불가피했다. 백제와 외를 이어주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던 대가야마저 신라가 차지해버려 백제는 고립된 상태였다. 561년 7월 창왕은 마침내 신라 공격을 지시한다. 공격 지역은 대가야로 통하는 신라의 변경지대. 창왕의 아들은 태자 시절 창이 그랬던 것처럼 선봉에서 전투를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전투도 1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채 백제의 패배로 끝났다. 사리암 명문 속의 왕자는 이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아닐까? 사리탑을 조성한 데는 그럴 만한 정당한 어떤 근거, 당당한 어떤 근거가 있다고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이두광 때 그 국정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신라에 대한 응징이죠. 실제로 이두광 때 신라와의 전쟁이 이제 여러 차례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런 전쟁 과정 속에서 위도왕의 왕자들이 전몰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리기 명문에 적혀 있는 이제 왕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와의 전쟁터에서 사나운 위도왕의 왕자들을 가리킨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고 또다시 자식까지 빼앗긴 비극적인 운명. 분노와 절망 사이를 오가던 창왕은 아들의 죽음마저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다짐을 담아 왕흥사 사리함을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창왕의 일생일대 과제는 신라와의 결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패전으로 이러한 뜻을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왕은 이 신라와의 일전을 다시 준비하는 일환으로 순국한 왕자를 기리는 사리 공양대회를 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단서는 사리함 명문의 마지막 두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리 이장시 신화 위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리 두 알을 묻었는데 신의 조화로 세 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적이 실제로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단서는 사리함의 명문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불교 사학을 전공한 김상현 교수를 찾아갔다. 예. 쓰고 계시는 예. 저도 이게 지금 명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정유년 2월 15일, 이게 지금 아마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리함 명문의 봉헌 날짜에 주목했다. 2월 15일은 불교 역사에서 특별한 날이었다. 부처님의 열반일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짜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열반일에 특별히 이 사리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부처님의 그 일대 생애 중에서 탄생과 열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고대로부터 고려시대 2월 15일은 부처의 열반일로 고려 전기까지는 연등회를 개최하는 국가 기념일이었다. 열반일에 해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신화. 그렇다면 창왕이 사리함 명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또 이 중에서 그 아주 신이하게 변화를 일으켜서 셋이 됐다고 하는, 원래 두 매를 봉안했던 것이. 김상현 교수는 사리함 명문의 마지막 구절 신화위삼에 주목했다.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그 신이함을 강조해서 그 신성성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런데 발굴 당시 왕흥사 사리함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차 있었다. 황금 사리병에도 사리는 없었다. 사리 대신 맑은 물만 고여 있었다. 사리는 어디로 간 걸까? 물에 녹은 것일까? 사리함에서 채취한 물을 분석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4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성분 분석에 들어갔다. 채취한 물에 사리가 녹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분석이 진행됐다. 양이온 검사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됐다. 칼슘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칼슘은 사리의 방사선 동위 원소의 하나인데 과연 사리의 성분일까? 아직은 단정하기엔 이르다. 칼슘은 토양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리암 주변의 토양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최종 분석 결과 사리병에서 검출된 칼슘은 주변 토양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리의 성분 중 유일하게 토양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프로토악티늄이다. 그러나 사리병에서 채취한 시료에선 프로토악티늄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액체는 이 사리가 녹은 액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서 이 사리 행방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사리의 정체. 창왕이 봉안한 사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리는 없었던 걸까? 사리암의 명문에 엄연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신화위삼의 기적.